자, 저는 어떤 사람인지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KCA 한국사장학교에서 교수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임 교수 활동하고 있고, KMA 한국능력협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능력협회 거기서 이제 교수 활동한 지 4년 됐고, 찾아가는 뮤지컬 극단에서 청춘의 춤을 씁니다. 그래서 각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또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맡은 역할이 60대 초반의 아버지 역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회원은 60대인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씩 동안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공연 활동하면서 한 4년 전부터 이제 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PT 하시나요? 예. 우리 대표님들은 PT를 하실 것 같고, 직원분들은 PT를 하십니까?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가 있나요? 이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다 강의를 해요. 명견만리에서도 그렇고, 뭐 세바시에서도 그렇고, 다들 강의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인즉슨 이제는 누구나 다 강의를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중이나 청중 앞에 서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페이지대로 그냥 쭉쭉 나가게 되면, 근데 뭐 이런 사진을 넣고 나가? 제가 공연할 때 누가 찍은 건데. 판장님이세요? 네, 저예요. 성량교. 근데 지금 눈물 흘리고 있네요. 노래 부르면서. 감정이입을 좀 해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나가게 되면은 요거 되게 지루해요. 근데 이론적인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법에 대한 거 지금 요거는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빠르게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요 페이지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강의 PPT 좀 보내주세요 하고 문자를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세요. 네, 이메일 주소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PDF로 드릴까요? PPT로 드릴까요? PPT로. 네, PDF로 드릴까요? PPT로 드릴까요? 저는 PPT로 드립니다. 저는 이게 PDF로 하게 되면 다시 뭐 이게 귀찮고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다 PPT로 드리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세요. 자, 그냥 빠르게 넘어갑니다. 말의 힘. 요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 서는 순간, 청중 앞에 서서 내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청중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것이 PT가 됐든 지식을 전달하는 거가 됐든 아니면 감성을 전달하는 거가 됐든 앞에 서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에 청중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강의하기 때문에 아무나 강의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서서 청중 앞에 무슨 이야기를 꺼내는 어떤 순간이 오시게 되면 확실하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가 꺼내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동기부여가 돼서 성장할 수도 있고, 이 내가 건네고 있는 이 말의 어떤 무서움을 좀 많이 좀 각인해 주셨으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다뤄드리는 부분인데, 강사의 가치는 머니가 말한다? 사실 머니가 말하긴 해요. 시간당 강사료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것보다도 강사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립니다. 전달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신병철 박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동감이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행동, 사고 패턴은요, 지식을 통해, 지식으로 먼저 접근이 되고, 논리나 지식으로 접근이 되지만, 이게 나중에는 감성으로 가져야 돼요. 감성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 오프닝, 그 다음에 중간까지는 지식과 예시와 막 이런 것들로 가시다가도 마지막 클로징은 무엇으로?
감성으로 클로징 맺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3분 스피치가 됐든 10분 스피치가 됐든 20분 강의가 됐든 60분 강의가 됐든 예, 이걸 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예. 이런 공간에 모두가 나를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앞에 서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요. 예. 이 긴장감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고 강의를 시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따가 무대 공포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강의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뭐가 가장 좋을까요? 카리스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요? 카리스마 있고. 카리스마요? 가이드요? 요거 두 가지가 같이. 가이드하고. 네, 요 두 가지가 같이. 청중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더 강해져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좀 더 강해져야 될 때가 있고, 교육 내용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게 좀 더 강해져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좀 더 강해져야 될 때가 있고, 어찌됐든 이 카리스마와 가이드가 어떤 비례를 이루면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A형이죠. 네, 청중을 압도하고 열정과 자신감이 있으며 흥미로운 내용 전개를 통해 최상의 강의자로 기억됨. 제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흥미로운 내용 전개 요거 한 번만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흥미로운 내용 전개. 네. 자, 다른 사람에게 1을 보여주려면 10을 준비하고 10을 보여주면 100을 준비하라. 네, 제가 이 강의를 어느 정도 준비했을까요? 100. 오늘 2시간 넘게 지금 3시간째 가고 있는데 이 강의를 100. 우리 기인분들 준비 몇 시간 놓치면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강의 PPT 준비하는 거는 그냥 짜집기를 하면 되니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요 내용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요거 생각하고 흐름 잡고 뭐 그런데 거의 한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루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 보통은 강의하러 갈 때 한 2시간 강의 준비하다 한 30분이면 끝나요. 이제는 다 머릿속에 익숙한 강의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제가 거의 하루를 정도를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왔다. 이거를 칭찬받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네. 자, 성공적인 강의를 위한 10가지 법칙입니다. 그냥 빠르게 읽어드리고만 끝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니까. 완전하게 숙지하는 거 당연하죠. 예행 연습과 준비 철저히 하는 거 중요하죠. 네, 당연한 거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거. 시대는 계속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요점 간격 명한 이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시청각 기자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블루투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연결이 된 건 아니지만 처음 봤어요. 네. 청중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청중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는 거 무엇을 파악하면 될까요? 생각나시는 거 아무거나. 지식. 성향. 네, 지식 수준, 네. 뭐 학력이라든지 네. 성향, 직업, 연령대, 성별, 사상, 관심 분야, 종교, 지역. 똑같은 회사더라도 서울 지점에서 강의했을 때랑 이쪽에서 강의할 때랑 전라도 지점에서 강의했을 때 이게 완전 달라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PT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PT에 대한 것도 이따가 좀 말씀드릴까요? 강의 환경 미리 조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한 이미지 사용하는 거 중요하고, 공포감을 극복하는 거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열정과 자신감, 성공적인 PT, 뭐 청중 분석하기, 스피치 능력을 갖추기. 스피치라고 했으니까 아까 발음 말씀하셨는데 발음 교정할 수 있는, 저도 지금 많이 교정한 상태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거든요. 네. 하루에 한 5분에서 6분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녹음. 간장공장 공장장. 간장공장 공장장. 네. 예. 이거 가급적이면 혼자 있을 때 하세요. 지저분하거든요. 예. 볼펜. 볼펜 끼고 네. 책 읽으실 때, 책 읽으실 때 볼펜을 끼고 그 책을 읽으세요. 소리 내서.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볼펜만 끼고. 구강 구조에 따라서 깊숙이 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짝 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전문 치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깊숙하게 물고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게 되면 조금씩 발음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목소리 톤이 달라요. 동의하시죠? 예. 네. 목소리 톤이 다르고 목소리의 힘의 크기도 달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하셔야 될 게 좀 많아요. 강의하실 때. 이 스킬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강의 장소와 장비 등 사전에 점검하는 거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거 아세요? 오늘은 제가 그냥 육성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의장에 가게 되면 이거 꼭 있죠. 스크린 있죠. 또 생각하시는 거 장비 마이크 있죠. 마이크가 또 무선이냐 유선이냐 피마이크냐 뭐 등등 있겠죠. 또 스피커가 있겠죠. 예. 믹서기 있죠. 앰프 있죠. 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실 타이밍이 오시면 요 믹서기 만지는 것도 웬만큼은 내가 볼륨 조절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이크 있잖아요. 희한한 게 이거는 정말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똑같은 제품의 마이크예요. 똑같은 제품의 스피커입니다. 똑같은 제품의 믹서기고 앰프예요. 강의장의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똑같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번 강의 시작 전에 항상 목소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대 공포 극복하는 방법 요걸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오프닝 장악하는 거 요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요것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마이크가 없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마이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는 법부터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마이크 잡는 법. 마이크 잡는 법부터. 이왕이면 다음 치마라고 마이크를 잘 잡고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일단 마이크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보면 여기 뭐가 있죠? 마이크 볼이 있습니다. 턱에다가 이렇게 대고 볼 하나 정도의 간격을 띈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마이크 위치예요. 가장 청중이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지금 가만히 제 손을 보세요. 이게 마이크예요. 지금 이 스마트 포인터가 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대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죠? 땅하고 직선. 땅하고 수직이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느낌을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죠? 거만해진 느낌? 거만해진 느낌? 거만해진 느낌도 들고, 술 마시는 느낌 또는 노래방. 여기서 약간만 들고 요것만 들면 어떻게 되나요? 노래방이 되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가 손까지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스스로가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는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 각도를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마이크 볼 하나 정도 틴 정도.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강의장에 도착을 해서 마이크를 해봐야 된다고. 그리고 목소리 성량, 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내 목소리가 작아요. 저는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보다는 지금 이제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40명, 50명도 그냥 육성을 할 때가 많아요. 다 들려요, 뒤에까지.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에서 소리가 안 나오신 분들은 가뜩이나 목소리가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태에서 살짝 가까이 가셔야 되겠죠. 근데 목소리가 성량이 커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짝 띄워주셔야 되겠죠. 왜? 그래야 청중이 부담 없이 목소리에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내 강의를 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이크가 차지하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자, 강의를 하실 때 보면은 PT라든지 이런 것들 하실 때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요 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손. 마이크가 있고 요거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한 손은 그냥 요러고 있고 한 손은 요거 잡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요 스마트 포인트 하나만 있거나 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뒤로?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이건 아니겠죠. 보통 내가 나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편해야 앞에 있는 사람도 편합니다. 내가 평소에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 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게 편안한지를 이걸 관찰하셔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다 규격을 맞춰가지고 손이 여기에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막 정했는데, 내가 손이 편안하셔야 돼요. 한 손이 편안해지면 다른 손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편안한 위치를 딱 찾으셔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냥 움직이시면서 편안하게 움직이시면서 강의를 하시면 돼요.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다? 그럼 마이크 들고 있고 한 손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렇죠? 스마트 포인터를 들고 있다? 마이크와 스마트 포인터를 들고 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스마트 포인터 딱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되셨죠? 근데 PT 때는 좀 달라요.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좀 달라요. 이게 딱 정자세가 딱 되어주셔야 돼요. 이제 강의는 좀 프리하게 움직인다면 프레젠테이션은 프로다운 모습을 좀 더 강렬하게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하게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손엔 마이크, 한 손엔 스마트 포인터. 근데 둘 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팁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나운서들이 뭘 보고 하죠? 대본. 요 종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문구점에 가셔서 아주 깔끔한 종이 A4 용지 반 정도 되는 카드 정도 사이즈 뭐 그런 것들은 몇 장 준비하셔서 이렇게 들고 계세요. 한 손에 들고 계세요. 좀 깔끔하고 예쁜 것들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프로다운 어떤 그 이게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이를 들고 있어요. 들고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도 돼요. 이 손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 손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세가 한껏 안정적인 어떤 자세가 되겠죠. 앞에 앉아있는 청중 중에 누가 와가지고 거기 도대체 뭐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이제 가장 많이 제가 이제 강의법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청중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질문 대처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청중이 질문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첫 번째, 내가 아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잠깐 생각이 안 날 경우. 두 번째, 내가 모르는 답변인데 나와 같이 간 누군가가 답변을 알 경우. 세 번째, 나도 모르고 같이 간 팀원들도 모르는 답변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내가 모르는데 나는 아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질문을 되받아쳐라. 질문을 되받아치시는 거예요. 능청스럽게.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되받아쳐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겠죠. 이것만으로도 몇 초를 번 겁니까? 이것만으로도 10초에서 최대 한 20초, 30초까지도 벌어요. 그 순간 동안 얼굴 포커페이스, 정말로 내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뇌 속에서는 맹렬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 내가 몰라요. 근데 같이 간 누군가가 알아요. 이럴 때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너 그런 질문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준비했어. 네, 그런 질문 나오실 줄 알고 저희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리 잠깐만 나와주세요. 누구 잠깐만 나와주세요. 그래서 불러서 이 사람 보고 답변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가 앞에 있더라도 발표자가 혼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이 결성되어 있으시잖아요. 보통 그 기업 프레젠테이션은 한 명이 아닙니다. 2명,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 5명의 팀이 결성돼서 그 PT 장소로 가잖아요. 사전에 PT 연습을 하실 때부터 사전에 약속을 다 하셔야 돼요. 청중이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예기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발표자가 보든 안 보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알아. 그러면 약속된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미리 이걸 사인을 만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발표자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하면서 딱 보니까 저기 김대리가 신호를 보내네? 그럼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청중은 몰라요. 정말 자신 있게 그런 질문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서 김대리 나와주세요. 그러면 부르면 되는 거예요. 청중은 몰라요. 오히려 이게 더 프로다운 모습이 나오겠죠.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고 세 번째,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릅니다.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인정하시는데 당당하게.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PT가 끝나고 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또 이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혹시 궁금하신 거? 강의법이라든지 PT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생각나시는 거? 갑자기 제가 훅 들어가가지고 그런가요? 저는 요새 많이 참고하는 게 그 스티븐 잡스 설상기 껴놓고 1시간 얘기하는 거 그게 연습 중인데 그게 과연 스티브 잡스가 1시간 떠들죠. 하는 게 탁 그려놓고 네. 그게 과연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게 과연 동영상 띄워놓고 아니요, 사장에 탁 띄워놓고 네. 계속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성의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그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스토리만 잘 갖춰진다면. 이왕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만 답변 드리고 성인 교육에 있어서 성인의 집중력이 몇 분일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인은 직장인입니다. 5분, 10분? 3분? 네. 네. 15분. 대학교 때는 몇 분까지 수업을 드셨죠? 3시간. 네. 50분 수업인가요? 네. 네, 50분 수업.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인들이 뭔가 지능이 떨어져서 10분, 15분밖에 그 집중을 못한 이게 아니에요. 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서 앞을 쳐다볼 수 있는 근육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해진 거예요. 네. 보통 기업 교육에 있어서 성인 학습을 딱 할 때 이 사람들이 집중력을 딱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10에서 15분입니다. 10에서 15분. 그러면 60분 강의를 하잖아요? 15분 간격마다 뭘 해야 될까요? 15분 간격마다 탕탕탕 뭘 해야 될까요? 탕탕탕탕 네 군데다가 스트레치. 네. 스트레칭?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유머? 네. 페이지를 바꾸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유머를 넣는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또? 화재 전환? 네. 화재 전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15분마다 이거를 탕탕탕탕 박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 가서도 이런 거 잘 말씀을 안 해주세요. 네. 아는 분들이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면 1시간 60분 동안 전해야 될 중심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가. 중심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심 키워드를 뒷받침하는 하위 키워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게 많으면 안 돼요. 네. 딱 3개에서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중심 키워드가 이거 전해줘야 될 핵심 키워드가 딱 있으면 이거에 따른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하위 키워드가 3개에서 4개 땅땅땅땅 15분마다 하나씩 땅땅땅땅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네. 주파수는 청중의 주파수가 있고요. 나의 주파수가 있고요. 내가 전해야 될 강의 내용에 대한 주파수가 있어요. 이 3가지 주파수가 있어요. 네. 청중의 주파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응? 반응? 나의 네. 그렇죠. 반응. 반응. 네. 청중이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이 흥을 가지고 있는가, 집중도를 가지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 청중의 주파수. 그 다음에 나의 주파수가 있어요. 나의 주파수는 매일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매일마다 바뀌어요. 매일마다 바뀌어요. 나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에서 내가 다뤄야 될 어떤 화두의 주파수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일치시켜야 돼요. 이 3가지를 일치시켜야 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교육에서 내가 다뤄야 될, 저는 이제 조직 활성화 쪽하고 팀워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1에서부터 100이라면은 이 팀워크 말씀만 들어도 주파수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돼요. 네.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를 잡고 들어가거든요. 강의에 대한 주파수를. 네. 그런데 딱 봤는데 청중의 주파수가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한 40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뛰어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쪽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요거는 조금 내려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추면 될까요? 여기가 80이고 40이에요. 몇으로 맞추고 들어가면 될까요? 60 정도에 맞추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내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10분, 15분 전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하는 경향도 가끔가다 있긴 해요. 컨디션에 따라서 딱 느낌이 오는 그 주파수에 맞게끔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를 딱 만들어 놓고 나의 흥 자체를 오늘은 6단계야. 그럼 6단계에 맞는 음악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는 그런 어떤 생각에 좋은 글이라든지 또는 그런 생각 어떤 그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강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내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내 주파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파수 맞추는 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이제 몇 페이지 정도가 가장 집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답변 15분당. 이미 답변을 드렸나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강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페이지 수는. 근데 이거는 있어요. 강의가 됐든 PT가 됐든 이 앞에 보여지는 화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 건 별로 안 좋아요. 많은 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이제 이거는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식과 정보는 조금 많아질 수는 있지만 팀워크나 뭐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그냥 그림만 하나 똥 띄워놓고 여기다가 중심 키워다 놓으면 땅 해놓고 다 그냥 이야기 또는 체험, 게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하죠. 아니 아까 전에 바깥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가서 이제 청중의 뭐 학력이라든가 지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먼저 캐치를 하고 청중의 주파수가 아마 한 60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가서 우리는 그래서 비슷하게 한 60, 70 정도 되는 강의 내용을 들고 갔는데 청중이 20인 거야. 강의를 딱 발표를 하자마자 반응들이 쎄해요.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쎄한지가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청중들은 그냥 막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나는 굴레를 벗어나게 던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쎄해져 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그때 그 강의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빠르게 그냥 진행을 해서 그냥 PPT를 그냥 하고 말았는데 혹시 이제 강의를 갔다가 그런 경우에 내가 생각했는 이 내용들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반응이 쎄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식의 뭐 대처가 있는지. 너무 심각한 질문을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이 답변을 드리게 되면 대표님이 저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미워하진 않을게요. 청중이 반응이 없거나 예. 청중이 집중도가 나에게 끌어당겨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잘못한 거죠.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의 99% 네. 발표자의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네, 발표자의 잘못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있겠죠. 청중의 집중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면 좋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 시작이 되면 진행자가 내 소개를 딱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딱 쓰는 그 순간부터가 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강의 시작은요, 쉬는 시간부터입니다. 네, 쉬는 시간부터예요. 네. 쉬는 시간에 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앞에서 숨어 있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라이카빌리티? 아까 들으셨죠? 라이카빌리티 보면은 그게 다 신병철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제 걸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네? 라이카빌리티 첫 번째가 뭐였죠? 빈도. 접촉 접촉 빈도. 네. 쉬는 시간에 청중하고 접촉 빈도를 높여가셔야 돼요. 네. 청중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에 딱 지나다니면서 네, 그냥 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커피를 하셔. 안녕하세요. 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잖아요. 네, 청중하고 나하고 익숙해지잖아요. 누구지? 하고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네, 다음 시간 강의할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요 짤막하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네, 그럼 청중은 나한테 익숙해진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몇 명이지만 익숙해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한테 호감이 생긴다는 거죠. 호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익숙해지기까지는 몇 번 해보셔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사람들을 관찰하셔가지고 첩자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네. 몇 명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다 보면 딱 봐도 이 사람은 흥이 있다, 이 사람은 집중도가 있다, 이 사람은 반응을 보일 만한 사람이다, 이런 첩자를 딱 미리 설정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 그 짧은 10분 동안에 이게 캐치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전 시간에 그 전에 강의가 하는 그 시간에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청중들의 반응을 체크하시면서 어디에서 어디가 누가 이걸 미리 차선에 딱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가 요걸로 할게요. 여기가 강의장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요. 청중이 여기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첩자를 어디다 심어놔야 될까요? 자리. 네. 첩자를 중간주? 어디다 심어놔야 될까요? 앞쪽. 중간주? 제일 끝에. 다 섞으셔야 돼요. 아, 네. 5군데. 5군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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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네. 첩자를 심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내가 여기서 시선이 여기만 보고 있으면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그 청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만족도가 최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딱 했는데 여기에 첩자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내가 준비하는 강의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면서도 막 얘기하고 여기도 바라보고 얘기하고 여기도 바라보고 여기 다 얘기하면 내가 다 커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나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한 군데 소외된 사람 없이 다 커버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구나. 네, 이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예. 네. 그러면 나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더 붙어요. 왜? 익숙한 첩자들이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익숙하지 않지만 첩자들만 먼저 보고 하다 보면 그 익숙한 첩자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앞에 시작 부분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되는 거고, 네? 조금씩 5분, 10분, 15분, 20분 지나면서 이 첩자의 옆에 사람들도 보게 되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용기 내서 그래서 청중이 뒤로 이렇게 있다가도 앞으로 강의가 시작된과 동시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하려면 앞으로 몸이 이렇게 온다라는 건 뭐죠? 집중. 이 강의 뭐지? 그러면서 듣게 되겠다는 거예요. 네,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네? 수많은 강의 들으셨죠? 교육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다니셨잖아요. 학창 시절부터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듣고 외부 특강도 듣고 들으시잖아요. 자, 재미있는 강의 어떤 강의? 처음부터 막 듣고 싶어하는 강의 어떤 강의? 관심 분야. 네, 관심 분야. 네.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딱 꺼내면서 시작하는 강의. 또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요. 내가 시작 부분. 시작. 네, 시작 부분. 어떤 강의가 좀 이렇게 듣고 싶어지나요? 딱 시작 부분 딱 듣자마자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 정반대잖아요. 질문한 내용이라. 굴레를 벗어나. 저분들은 굴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채찍질과 야단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또? 뭐 없으세요? 또? 저는 스스로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떤 강의에 딱 몰입이 생기시죠? 유머 위트 있는. 네. 위트 있게 시작하는, 재미있게 시작하던가. 네. 네. 재미가 제일 중요하죠. 네. 재미가 제일 중요하고. 네. 재미,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흐름이. 재미, 팀워크 쪽이다 보니까. 재미, 지식, 감성. 이렇게 가요. 네. 또 여러 뒤에 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이게 감성. 첫 시작에 대한 그 시작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게 아니실까. 아니 네, 그 그런 첫 시작 생각이 들고. 포인트에 첫 PPT가 뭐냐면 네. 제가 그 거지처럼 길바닥에서 누워서 이렇게 먹는 그 사진을 시작했었어요. 시작은 왜 이렇게 됐었느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굴레를 벗어나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 중간이나 네. 그쪽으로 이제 아직 청중이 되게 감성적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아직 감성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네. 상황에서 감성으로 들어가신 거고. 제가 첩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공에 기반해서 굴레를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아직까지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강의하는 입장에서 가장 강의하기가 좋은 상대가 어떤 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육생 입장이에요. 내가 내 돈 주고 강의 들어온 사람. 네. 그게 비싸면 비쌀수록 몰입도가 엄청나요. 네. 대신에 단점이 있죠. 내가 강의를 잘 못하면 끝장나요.
예, 자기 돈 들여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강의를 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진짜로 사? 공짜로 온 사람은 차라리 좀 나아요. 억지로 온 사람. 억지로 온 사람. 회사에서 억지로 보낸 사람. 예. 그래서 기업 교육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아마 그런 맥락의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청중이. 예. 그렇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을 잘 활용을 못해요. 예. 공간을 잘 활용을 못해요. 예. 내가 강의력이 아직까지는 이게 없는 그 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실 때에는 공간을 내 공간으로 만드세요. 공간을. 예. 그럼 그 공간 자체로도 이 사람들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교육에, 강의에, PT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공간을 내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참고로 저는 예를 들면 어떤 것까지 했냐면 사이즈가 이 정도 되겠다 딱. 예.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는 2m. 이 대형 현수막을 갖다가 벽에다가 한 두 개의 명에다가 딱딱 붙여놓으면서 강의 시작하는 때도 있어요. 이 공간을 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또 요 스킬적인 거 몇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50분이야. 네. 자, PT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게 있어서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서 하든 어디 서서 하든 이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림자가 안 생겨요. 이게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아닌 곳들이 그래도 꽤 있죠. 네. 자, 그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어디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도 좋고 여기서도 좋아요. 단지 요 모서리 여기 끝이 있잖아요. 여기 끝에서 한 걸음 정도 직선으로 나와서 약간 옆으로. 네. 그래서 요 끝과 나의 위치와 요 끝과 나의 위치와 딱 끝나는 선, 여기 선에 보면 청중들 중에 가장 대각선 끝에 있으신 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요 선이 거의 일치가 되면 안정적인 위치가 돼요. 요 선이. 네. 그러면 내가 이동하는 거리도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이게 안정적인 어떠한 이동 그 경로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서 있는 그 각도는 이 상태에서 약간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모든 내용을 숙지하셔서 여기를 보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PT가 됐든 강의가 됐든. PT가 됐든 강의가 됐든. 근데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장 쉬운 방법. 노트북을 어디에? 내 앞에 세팅하면 돼요. 네. 노트북을 내 앞에 세팅하면 돼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또는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지 이게 불안하다. 할 때는 노트북을 앞에다 딱 놓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시죠? 네.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강의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질문. 두 번째는 목소리 톤의 변화로도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걸음 자체로도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역순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또는 PT를 해요. 근데 누군가가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각도상 우리 이육계 기인님께서 뭔가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피곤한지 약간 졸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분들 바라보면서 천천히 그분 쪽으로 가면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분이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그 집중력가 떨어지는 분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지? 이 사람 왜 오지? 나도 이 질문하지. 사람 왜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두려움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혼미해졌던 정신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시겠죠? 예? 그때 다시 한번 원자료 이제 돌아가면 되죠. 예. 근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발걸음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먹히려면 잘 안 움직이다가 어느 한 순간 갑자기 가면 효과가 더 커지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목소리의 변화로도, 목소리 높이의 변화로도 청중의 집중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목소리 높이가 이 정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꼭 이 정도로만 진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야,
너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뭐 받고 싶다고 빌었어? 우리 딸이 내 귀에다 대고 비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선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아빠도 기도해 줄게. 아빠한테 얘기해봐. 나 아빠 너무 궁금해. 그랬더니 비밀. 아직까지 몰라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네. 30명일 때도 40명일 때도 목소리가 작아진다고 해서 청중이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이렇게 이런 톤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근데 그거 하세요. 이러잖아요. 오히려 그거에 더 집중이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또 다른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질문. 네. 강의를 시작하실 때 질문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보세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 청중이 쉽고 재미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어야 돼요. 네. 주제와 관련되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 네. 왜 쉽고 재미있어야 되냐면 어려운 질문을 꺼내는 순간, 이거는 강의든 PT든 똑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청중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자식이 나를 지금 시험하나? 네. 불쾌감을 느껴요. 네. 한번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순간 이게 퍼지고 퍼집니다. 네. 옆에 사람까지 퍼지고, 그 사업을 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안티팬이 생기면 생길수록 고수 안티팬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이걸 막 퍼뜨리잖아요. 네. 어려운 질문을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의 안티팬이 순식간에 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쉽고 재미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쉽고 재미있는 답변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요 저거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효과가 뭐냐면 청중의 집중도를 높임과 동시에 청중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을 시켜버려요. 무엇에 대한? 저 인간은 강의를 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한번 첫 질문을 그렇게 재미있게 던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한테 와서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주제와 관련되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 이거를 좀 많이 던져주시면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동작도 한번 볼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1번, 2번. 1번. 1번. 네. 왜 1번입니까?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요거요? 아, 그럼 여기로 오면 이렇게? 네, 밑으로 오면? 네. 아, 그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자, 요 손동작은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앞에 섰을 때 PT도 마찬가지고요. 앞전법을 써주셔야 됩니다. 앞전법. 앞전법이 뭡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높인다. 높이는 거잖아요. 존중해주고. 네. 이 손동작은 앞전법의 손동작입니다. 그럼 이 손동작은 뭐냐?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억누르려는 강압적인 손동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손동작으로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도 귀인님 이런 손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를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큼 쌍티나는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자, 청중을 하나게 하는 스피치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네.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뒤집어 버렸어요. 네. 이 손동작 하나로도 청중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네. 느낌이 오시죠? 느낌 오시죠? 이거는 몇 번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이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딱 한번 뒤집어주면서 강렬하게 한번 소리까지 내주면, 이게 소리까지 내주면 좀 더 효과가 더 커지겠죠. 네. 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네. 아, 요것도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네. 15분은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스토리를. 근데 60분짜리는 조금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 땅. 이거 말씀드렸죠? 예.
처음에 보통 이게 강의를 하게 되면 요 주파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청중의 집중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게 있어요.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 15분마다 올라가지만 내려갔을 때 바닥 짚고 다시 올라오게 해주면 되는데 요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도록 사이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조금 감성적이거나 뭐 이렇게 재미있게 시작하지만 요거를 처음에 시작하는 어떠한 그 흥의 어떠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기운 자체를 한 60 정도를 맞추셨다면 조금씩 70, 80, 90, 100 이렇게 가도록 조금씩 올라가도록 이끌어가 주시게 스토리를 만들거나 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5분 정도 이제 60분은 15분 간격으로 딱 했잖아요. 그럼 15분은 어떻게 짜면 될까요? 15분은 이것도 똑같아요. 기승전결. 네. 요 15분도 요 15분 자체를 갖다가 땅땅땅땅. 네. 이게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은 각 항목별로 이거를 갖다가 땅땅땅땅 여기서 이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거를 로직 트리라고도 좀 표현을 하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로직 트리 형식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질문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하신 거. 강의나 스피치나 아니면은 PT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정중을 환하게 하는 스피치 중에 제가 네. 질문하려는데 방금 보고 다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보통 강의를 하시거나 이게 발표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말의 강약보다 보통 표준어를 많이 쓰시는데 저기 비음이나 사투리나 부정확한 발음 쪽에 사투리로 만약에 밑에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 하면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억양을 가진 사람들이 발표를 했을 때 조금 더 뭐 집중을 하거나 업무 고치기가 많이 힘들면은 어떻게 뭐 팁 같은 거.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은 고치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근데 그게 완벽하게 100% 고쳐지시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일단 내가 훈련을 하고 들어가시는 건 좋으실 것 같고 단 어색하시면 안 돼요. 네. 앞에 딱 나가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수정된 어떠한 나의 발음이나 톤, 사투리를 조금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색하잖아요. 청중도 어색해져요. 네, 그리고 내가 어색하면 내가 준비한 내용이 100이면은 100 다 못 펼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실제 들어가셨을 때에는 소주 한 3병 마신 것처럼 자신감 있게 그냥 원래대로 그냥 쭉쭉 하세요. 네.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개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사투리를 쓰고 있는 이거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네. 그분 교수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금 공직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60대 참 중반 되셨을 거예요. 남성분이시고 교수님이신데 그분 모시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벌써 2019년 스케줄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분 첫 강의를 듣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저런 톤으로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지? 근데 그분이 조금씩 그분이 원래 그게 톤이고 원래 자기의 목소리 색깔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렴입니다. 네. 이걸 못 고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투리나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그분 강의를 모든 공직기관에서 못 들어서 난리예요. 그분은 그 색깔을 살린 거예요. 오히려 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살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게 그렇게 큰 사투리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PT는 좀 달라요. PT는 조금 다른 게 그래도 없잖아요. PT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각나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PT를 가잖아요. 경쟁 PT 한번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경쟁 PT.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경쟁 PT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최소 3개에서 많게는 막 10개의 회사가 PT를 하잖아요. 시연 순서를 정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몇 번이 가장 좋을까요? 4번. 4번. 6번. 1번? 7번. 저도 1번. 7번? 6번? 저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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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 1번. 네.
무조건 1번. 네, 무조건 1번. 뭐 아니면 도. 네. 왜 1번이냐면 앞에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의 집중도가 가장 높아요. 네.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고 첫 번째 주자는 보통 경쟁 PT에 들어가게 되면 15분 그 PT 발표에 5분 질의응답 그래서 토탈 20분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회사마다 그게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15분에 5분 질의응답이면 첫 번째 PT 하는 순서는 이 시간이 거의 99% 오버가 됩니다. 네. 질의응답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만큼 더 이게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갈수록 그게 이제 좀 달라지죠. 자, 그렇다면 1번부터 7번 중에 1번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몇 번이 좋을까요? 7번? 7번? 네, 7번입니다. 왜? 사람들의 심리가 이것만 하면 끝이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듣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마지막 에너지까지 짜내면서 듣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순서가 됐다? 싫어하실 이유 없이 오,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곳은 1번 따기 위해서 뭐 고사까지 지내는 사람인데 네? 자, 그리고 눈 바라보는 거 네, 강의할 때도 그렇고 PT 할 때도 그렇고 이 눈 바라보는 거 굉장히 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PT 할 때는 눈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앞에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의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감각이에요. 감각. 네, 저도 이제 경쟁 PT를 지금은 안 하지만 2000년대에는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6호와 거기에 그 제가 이제 3,600명 전사 교육 매출액으로 치면 그냥 12억 정도 되는 거 그거를 제가 굉장히 삐까뻔쩍한 그런데 다 물리치고 직원 수 한 3명밖에 안 되는 제가 수주를 했어요. 그 경쟁 PT 1등 하면서 제가 보면 그때 이 눈 마주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에피소드가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눈 바라보기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6분이 심사위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감각이에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 맞추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한 PT를 해요. 이렇게 눈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렇게 PT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를 바라봤는데 찌르르 하는 뭔가가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소 70% 정도 이 사람이 키맨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이 키맨이 하는 건 결정권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 PT 할 때마다 보면은 결정권자가 직급이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곳은 대리가 키맨일 때도 있고 어떤 곳은 뭐 부장이 키맨일 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키맨일 때도 있고 아니면 상급자가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 키맨일 때도 있고 근데 키맨은 항상 보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다 보면 이 뭔가 뭐 와요. 이 찌르르하는 게 와요. 근데 이거를 눈을 내가 제대로 못 마주치고 있으면 이 키맨을 내가 감각적으로도 내가 캐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 사람이 키맨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선의 분배를 더 많이 이 사람하고 주고 받으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더 많이. 그럼 눈 바라보는 이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단계. 이 눈 바라보는 그 연습하는 거 이 훈련 이것도 이제 저만 가르쳐 하는 건데 이걸 여기서 또 이게 풀게 되네요. 1단계 훈련법. 바로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 쑥스럽죠. 첫 번째는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의 눈동자 보기.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의 눈동자 보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검정색 눈동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 필요해요.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의 눈동자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익숙하고 친한 상대가 누굽니까? 마누라? 가족이잖아요. 왜요? 아직 신혼이신가 봐요. 네. 자, 가장 익숙한 상대, 친한 상대인 가족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서 조금씩. 그 다음에 친구 상대로. 친구야 잠깐만 나 네 눈동자 속에 비친 나 좀 볼게. 그러면서 그 눈동자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찾는 거. 이게 좀 익숙해지셔야 이제 친구까지 넘어가요. 내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도 못 보는 상태에서 가족 못 넘어가더라고요. 가족이 익숙해지면 용기가 생겨가지고 또 친구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누가 있더라도 눈동자 보는 게 수월해지세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눈동자 보는 거는 지금 비즈니스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자기 어떤 능력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이 벌써 6시 6분이어가지고 질문 한 두세 가지만 받고 처음 이제 시작할 때 흥미로운 뭐 그거 좀 더 질문해달라 했던 내용이 있어요. 흥미로운 내용 전개.
네. 요거 말씀드린 다음에 그거로 넘어갈게요. 네.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 한자 영어의 지나친 사용. 네. 요거는 절대적으로 금지. 네.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해서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어디 있었더라? 뒤에 있었나? 시작을 그냥 갈까요? 네, 요거다. 가장 오프닝을 장악할 때 시작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 질문이고요. 질문. 이게 질문은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가 요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누구나 다 집중을 해요. 왜? 흥미로우니까. 단지 이 에피소드가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주제와 관련된 거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느낌이 오실 수 있게 사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 거기 신입사원 이제 PT 그 시연을 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 신입사원 소개예요. 각 팀별로. 네, 팀별로 팀이 한 팀당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PT를 준비해서 우리 팀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PT 주제인데 한 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꽃피는 그때가 4월 정도 되는데 꽃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꽃피는 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스포츠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어떤 스포츠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질문은 어떻게 했죠? 쉽죠? 재미있죠? 네. 주제와 관련됐죠? 네. 어떤 스포츠인지 아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야구입니다. 지금 비록 몇 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꼴찌를 달리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팀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탈꼴찌 했지만 몇 년 전에 이 친구들 만났을 때는 그 팀이었어요. SK? 아닙니다. 만년 꼴찌. 하나. 네,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비록 지금은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이 하나의 걸출한 신인이 2006년도에 데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다승왕, 탈삼진왕, 광어유랑의 3관왕을 차지하면서 MVP까지 거머쥐었던 선수, 혹시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류현진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입니다. 지금 이 무대 뒤에 우리 삼성의 미래의 류현진 선수가 될 우리 신입사원이 한 명 한 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네. 두 번째 사례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그 프레젠테이션계에 있어서 좀 전설적인 분이신데 PT를 자기 입으로는 그래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네. 몇 억짜리가 됐든 몇십억짜리가 됐든 내가 가면 무조건 땄다. 그러면서 자기의 에피소드를 딱 말씀해 주시는데 TV 광고를 이렇게 수주하는 그런 경쟁 PT였습니다. 모든 경쟁사들이 뭐 PT 열심히 준비하고 음악도 준비하고 연예인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딸랑 가방 하나 들고 PT 장소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앞에 테이블에다가 가방을 딱 올려놓습니다. 청중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랑했다. 네? 이 사람 뭐지? 성의 없네? 뭐지? 혼자 왔어? 가방은 또 뭐 저런 가방이 다 있어? 뭐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자연스럽게 지금부터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딱 열어요. 이 안에는 테니스공이 있습니다. 테니스공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제가 이 공을 던져드릴 테니까 앞에 계신 분 한번 받아봐 주시면 감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해서 딱 던져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네. 잘 받으시네요.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공 2개를 꺼내요. 이번에 2개를 동시에 던질 테니 한번 받아주시면 감사해드리겠습니다. 던져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 네. 다행히 못 받았답니다. 네, 못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청중이 약간 불쾌감을 느낄 찰나에 이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아주 짧고 간결하게 PT가 끝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중은 똑같습니다. 시청자는 똑같습니다. 한 개의 광고에 여러 개의 메시지를 담으면 청중은 무엇이 중요한지 시청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한 개의 메시지에 한 개의 광고에 한 개의 메시지를 담는 거 그게 현대 광고의 트렌드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광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테니스공 몇 개 갖고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느낌이 오시죠? 네, 에피소드, 스토리로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스토리 발굴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정말로 나의 스토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해보고 또 말해보고 또 말해보고 또 말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강의하면서 자주 쓰는 스토리 하나가 있는데 몇 분까지 가능하세요? 저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하는 거니까. 왜 강의하다 보니까 왜 내가 재밌어서 더 하지? 네. 네.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익숙해지기까지 저도 꽤 오래 걸렸어요. 요 스토리를 내 걸로 만들기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카빌리티 6가지 말씀드렸죠. 네. 그거를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용기 내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기 사진이 없긴 하지만 혹시 그 2018년도 상반기에 아마 봄이었을 겁니다. 네,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그 열연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조정석.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형사 역으로 나왔고요. 조정석. 연기력 논란이 있긴 했지만 혜리라는 여배우와 같이 나왔습니다. 투캅스. 네, 투캅스. 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직원들이 드라마를 안 봐요. 네, 오로지 일 아닙니까? 이 얼마나 좋은 직원들이십니까? 네, 투캅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이 투캅스라는 드라마에서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맡은 역할이 형사입니다. 형사. 네. 어느 날 이 조정석이 편의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편의점 문이 발칵 열리더니 안에서 한눈에 봐도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제 눈엔 보이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쭤볼게요. 이 안에 혹시 고등학생이신 분? 혹시 모르니까 보이진 않지만 혹시 모르라서 여쭤봅니다. 나 지금 고등학생이다. 다행히 안 계시네요. 네. 편의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안에서 한눈에 봐도 곱비리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애가 문을 발칵 열더니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도망가요. 얘는 그냥 하늘에 봐도 그냥 토끼는 거예요. 예? 아니나 다를까 수초 후에 다시 문이 발칵 열더니 중년 남성, 즉 사장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시 문을 열고 그 토끼인 그 고등학생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하고 외쳐요. 예? 본능적으로 조정석이 그 친구를 막 쫓아가요. 한참의 추격전 끝에 딱 잡아와가지고 편의점을 끌고 와서 자초지종을 딱 들어보니까 사장이 하는 얘기가 요놈이 일할 때마다 뭔가가 없어지는 것 같고 한 번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날 월급을 10원짜리로 준비를 해서 줬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카운터에 보니까 10원짜리가 하얀색 포대에 잔뜩 쌓여 있어요. 드라마니까 가능한 각색이 있죠. 요즘 그런 사장님들 어디 계세요? 그쵸 사장님? 그쵸? 네. 딱 이 10원짜리로 이 동전을 월급 받고 나서 이 어린 친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모멸감,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사장의 뒤통수를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사장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한 대 빡 때리고 튀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생은 좀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대밖에 안 때렸잖아요. 정말 나쁜 친구들이었으면 한 대가 뭐예요? 김을 부수고 몇 대, 두대, 세 대 막 때렸겠죠. 어쨌든 이 이야기 듣고 조정석이 이 학생을 딱 구석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쳐? 나도 쳐. 네가 지금 망설인 시간 딱 5초였어. 네가 아까 참지 못했던 시간도 딱 5초. 그 5초 동안 네가 잘못한 선택이 너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아? 가능성. 5년 후 10년 후 넌 뭐라도 되어 있겠지. 하지만 그 무수한 가능성의 절반을 넌 그 5초랑 맞바꾼 거야. 느낌 오시죠? 요 스토리를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이거를 내 입으로 꺼내봤을 거예요. 네? 만 번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무리 못해도 한 100번은 꺼내봤을 거예요. 네. 요거를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요 그 영상 보면서 그 글 보면서 계속 꺼내는 거예요. 네. 꺼내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하시니까 클로징 기법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네. 클로징 하실 때 있어 보이게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면서
하시려면 장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 장문의 글을 외우세요. 하나. 여러 가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장문의 글 딱 하나만 외우세요. 그래서 그 글을 여기다 띄워놓고 나는 이걸 안 보고 청중을 보면서 음악 글과 글의 주제와 관련된 가장 잘 맞는 어떤 BGM 음악 같은 거 깔아놓고 청중을 보면서 딱 얘기하세요. 청중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나에 대한 강의 평가가 그 순간에 확연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음악이 없지만 글도 없고 유영만 박사가 쓴 용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여러분들께 낭독을 해드리며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삶을 뜻하는 생이라는 글자는 소가 외나무 다리 위를 건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우리는 소와 같은 존재다. 날개와 빠른 발도 없고 몸도 무거운 우리 앞에는 거친 탕류가 흐르고 그 위에는 외나무 다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건너편에는 보기만 해도 싱싱한 풀과 맑은 샘이 보이지만 포효하는 탕류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잘못해서 저 물속에 빠지면 영영 못 돌아올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소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서 망설이다 저들에게 잡힌다면 소는 결국 뼈가 으스러지도록 불임만 당하다 도축되어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나무 다리 위에 올라서서 참된 삶을 향해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일생을 마칠 것인가?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의 영역은 그 누가 만든 영역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만든 영역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보라. 비록 실패하더라도 더 이상 그 영역은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충분히 도전 가능한 영역으로 변질, 바뀌어버렸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끊임없이 성장하시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 징글보글 찍고